현대전에서는 공중우위나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 없이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이 여러분의 군사방어시설, 창고, 다리를 파괴하고 거의 아무 타격 없이 여러분의 군대를 파괴할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증명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공망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는 전선과 국내 전선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무기와 연료 창고, 거점과 지휘소, 인력 축적을 파괴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문명 세계가 마침내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무기들을 알려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 없이 유명한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1982년에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합체 패트리엇의 이름은 목표에서 요격하는 단계적 배열 추적 레이더라는 문구의 첫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개선된 버전인 패트리엇 PAC-3가 운용 중이며 다른 나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정사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패트리엇 PAC-2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무기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좋은 시스템입니다. 패트리엇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 단위는 대공포대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4개의 미사일이 장착된 트레일러에 장착된 4개에서 8개의 발사대, 다기능 AN MPQ-65 위상 배열 레이더, 상호작용 제어 스테이션, 안테나 매스트 그룹 및 발전소가 포함됩니다. 발사대 4대, PAC-3 미사일 32대, PAC-3 첨단 유도 미사일 24대가 장착된 대공포대 한 대의 비용은 10억 달러입니다. 미사일 시스템은 고체 추진체이며 길이 17.5피트, 직경 1.3피트입니다. 무게는 2010파운드이고 그중 200피트는 폭발력이 높은 파피언 탄두입니다. 미사일은 직사각형의 알루미늄 운송 및 발사 컨테이너에 담겨 공장에서 출고됩니다. 컨테이너가 장착된 미사일의 총 중량은 3,740파운드입니다. 참고로 발사체 복합체의 특징적인 외관을 위해 수력학에서는 덤프스터라고 부릅니다. 패트리엇은 매우 독창적인 타겟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사일은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합니다. 그 다음 무선 명령 컨트롤이 켜집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는 미사일 추적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이 알고리즘의 요점은 레이더 스테이션이 목표물로부터 반사된 신호를 수신할 뿐만 아니라 미사일 유도 시스템도 수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처리하고 고주파 채널을 통해 정보를 사령부로 전송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 정보는 미사일 자체가 표적을 보는 방식입니다. 대공 컴퓨터는 탐지기와 미사일의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미사일 궤적을 계산하고 이 방향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적의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레이더 자체는 13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투기와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125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6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조준할 수 있습니다. 최대 타격 범위는 24km이고 최소 타격 범위는 60m입니다. 그것의 40년의 역사 동안 패트리엇 시스템은 꽤 많은 전투작전에 관여했습니다. 우선 1991년 걸프전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는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격퇴했습니다. 1991년 12월 9일 그리고 로버트 드로이트 장군이 작성한 육군 자료에는 80% 이상의 성공적인 시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섰고 50% 이상의 성공적인 시도가 이스라엘을 넘어섰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라크는 총 81발의 작전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실제 비평가들이 요격 성공률은 이스라엘이 33%, 사우디아라비아가 25%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걸프전 이후 소프트웨어, 유도 시스템, 퓨즈가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쿠웨이트의 도하 캠프에서 연합군 본부를 보호하고 있던 패트리어트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발사된 이라크 미사일 9발은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들은 매우 오래된 소련의 R-17 미사일들이거나 나토 용어 SS-1C 스커드 B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동할 수 없었고 길이가 36피트 이상이었고 그들의 탄두는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꽤 쉬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었고 패트리어트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 그것은 2대의 시리아 항공기 100% 성공 시도와 2대의 드론, 3번의 요격 중 2번의 성공적인 요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무기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4년 9월 14일 예멘의 후세인 반군은 몇몇 패트리엇 대공포대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의 사우디 아람코 정연소를 상대로 성공적인 드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은 980만 배럴에서 410만 배럴로 한동안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미호 세계 시장에서 검은 금의 가격이 극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가장 불쾌한 것은 패트리엇이 공격 중인 드론조차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800km를 비행해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이란 순항 미사일에 의해 이라크에서 발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불길한 적 이란,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영토에서 온 공격,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들은 무력하다는 이 버전의 정치적 배경은 자세히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패트리어트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만 해두죠. 순항 미사일의 치수는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거의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발자들은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안내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무도 그런 속임수를 쓸 수 없을 거예요. 이제 패트리엇은 나토 분류에 따라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오닉스 초음속 미사일 또는 SSC-5 스투지, 수호이 35 및 수호이 30 전투기, 수호이 25 지상 공격기와 같은 현대 러시아 무기에 맞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항공기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패트리엇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항공기들은 스텔스 기술이 없고 레이더에 보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들이 그들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중 3대만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과 함께 패트리어트 킬존에 들어가는 위험을 무릅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리브르는 아음속 미사일과 우크라이나 방공망 혹은 그것의 잔존물들이 그것을 여러 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패트리엇 또한 그들을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닉스 초음속 미사일은 더 어렵습니다. 이 미사일의 속도는 시간당 1865마일이 넘거나 초당 약 0.53km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미국 대공 시스템의 최대 목표 속도인 초당 1.12마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트리어트가 곧 그 업적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패트리엇의 기술적 완성도는 사실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이 복합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군에 얼마나 많은 패트리엇이 공급될 예정인지. 우크라이나는 거의 23만 2천 평방마일의 큰 나라입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면적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안정적으로 하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에서 8개의 대공포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60에서 80억 달러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공미사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탱크, 포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결국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누가 이 복잡한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운용할 것인가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것을 익히는데 적어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외국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트리엇의 우크라이나 전달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될 신뢰할 수 있는 방패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많이 봐주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무기에 관한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올리도록 약속합니다.